안녕하세요. 법 읽어주는 공정쌤입니다. 키워드로 국토개혁법 공부하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키워드는 다만입니다. 법령에서 적용되는 다만의 사전적 정의는 앞의 말을 받아 예외적인 사항이나 조건을 덧붙일 때 그 말머리에 쓰는 말입니다. 법령에서는 주로 앞선 문장의 예외적인 사항을 기록할 때 사용이 되는데요. 이 국토개혁법에서는 이 다만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문장이 많기 때문에 크게 권한, 절차, 내용으로 유형을 구분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 중에서 권한, 즉 사람에 있어서 예외가 되는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입니다. 법 제16조입니다. 1항을 읽어볼게요.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계획법에서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줄여서 쓰는 말입니다. 이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게 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5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어떻게 승인이 되고 수립이 되는지 볼게요. 바로 6항에서 이어지는데요.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도지사가 시장 군수의 신청에 따라서 하거나 아니면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변경하게 되는데, 이때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게 된다는 것은 본인이 직접 결정을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가지 않고 도지사 선에서 결정을 한다. 다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장관의 승인을 받고 도지사는 본인이 직접 결정을 하게 된다. 다음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입니다. 법 제29조입니다. 조항 먼저 읽어볼게요. 다음 각 호의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제4호의 도시군 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을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결정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사항 중에서 이 4호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을 한다고 해요.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살펴보면 1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위반한 도시군 관리계획, 자기가 했으니까 자기가 결정한다. 2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하고, 3호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이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와 조정구역이라 함은 원래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 또는 변경을 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국가계획과 연계되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또는 변경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을 한다. 이렇게 세 가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하고, 제4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을 한다. 예외사항을 봤습니다. 다음은 공동구의 관리 운영 등입니다. 법 제44조의 2입니다. 조항 읽어보겠습니다. 공동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국토개혁법에서는 이들을 공동구 관리자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하죠. 이 공동구 관리자가 관리를 합니다. 다만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시행령이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공동구는 기반시설이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 지자체장들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자,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하냐면 시행령에서는 지방공사, 지방공단, 국토안전관리원이라는 기관에 공동구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입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죠. 법 제47조입니다. 조항 읽어보겠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도시군 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 그 대지인 토지인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하죠. 이 대지의 소유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등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10년 동안 시행되지 않았을 때 그 토지 소유자는 10년 동안 권리가 계속 묶여 있으므로 자기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 생각을 해서 자기의 토지를 지자체장에게 사달라고 말합니다. 이때 그 해당되는 부지는 지목이 대지여야 하죠. 자, 그런데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대상, 즉 그 토지를 사줘야 하는 매수 의무자, 이 법에서는 매수 의무자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공공시설이니까 당연히 지자체장이 돼야 되겠지만 예외적으로 이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 매수 의무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살펴보면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의 시행자가 정화해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지자체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에게도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자체장에게도 할 수 있고 그 사업의 시행자나 그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를 허가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 어떤 개발행위를 할 때 그 개발행위 대상이 되는 그 부지 안에 공공시설이 있었어요. 주로 국공유지, 시유지, 군유지를 얘기를 하는데 해당 시설에 대해서 이제 사업 시행자 그 토지를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 시설과 또 새로이 설치되는 시설이 있는데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만 그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리청이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어쨌든 누가 대신 의견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도로는 국토교통부 장관, 하천은 환경부 장관, 그 외 재산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본다 살짝 배웠었는데 이번 시간에 하기 위해서 이 파트는 넣지 않았어요. 자, 다시 한번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을 때 이 관리청이 불분명하다라고 판단이 됐으면은 자, 도로는 국토교통부 장관, 하천은 환경부 장관, 그 외 재산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청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자, 89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이행담보입니다. 조항 읽어보겠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유해 방지 등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어떤 기반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를 할 때에는 그 사업 시행에 담보를 하기 위해서 그 사업 시행자에게 이행보증금이라는 것을 예치를 받습니다. 사업이 시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다가 중단이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나중에
원상복구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행보증금이라는 것을 예치를 하게 하는데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않답니다. 자, 누구냐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약간 국가, 공공기관들 아니면 국가나 지자체 행정기관들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번 다만 첫 번째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추가되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면 댓글이나 또는 제가 남겨드린 이메일 주소로 문의 주시면은 제가 답변해 드리거나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